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볼에 작은 갈색 반점이 생겨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잠깐 생긴 거겠지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점점 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올해 72세, 4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해온 김태영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의 기미와 검버섯을 치료해드렸지만 정작 제 얼굴에 생긴 색소 침착을 마주했을 때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기미, 잡티, 검버섯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요. 환자분들이 왜 그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우울해지고 외출할 때마다 화장으로 가리려 애쓰지만 한계가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어제보다 더 진해진 것 같은 기미 때문에 한숨 쉬신 적이요. 손등에 생긴 검버섯 때문에 악수할 때도 움츠러들고 얼굴에 잡티 때문에 사진 찍기를 꺼리게 되신 경험 말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십 년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드렸지만 정작 제가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막막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레이저 치료나 비싼 화학 필링도 있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부작용의 위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추구하는 건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우리 집 부엌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을 이용한 자연 치료법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천연 사과 식초에 단 한 방울의 특별한 오일만 섞으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저는 3개월 만에 제 얼굴의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 환자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권해드렸는데 대부분 한 달 안에 변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68세 박술래 할머니는 30년간 볼의 기미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이 방법을 사용한 지 6주 만에 거울 보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5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손등의 검버섯 때문에 악수하기를 꺼리셨는데 2개월 후에는 이제 당당하게 손을 내밀 수 있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집에서 간단하게 기미, 잡티, 검버섯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4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얻은 모든 노하우를 오늘 이 시간에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색소 침착이 왜 생기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피부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멜라닌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외선 노출, 호르몬 변화, 염증 등으로 인해 특정 부위에 멜라닌이 과도하게 축적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미, 잡티, 검버섯의 정체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피부의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한번 생긴 색소 침착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부 재생 주기도 젊을 때 28일에서 40일 이상으로 길어지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색소 침착은 더 진해지고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천연식초요법은 이런 멜라닌 축적을 자연스럽게 완화시키고 피부 재생을 촉진하여 건강한 피부톤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핵심은 바로 천연 사과식초와 파마산 오일의 놀라운 시너지 효과입니다. 천연 사과식초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식초에는 아세트산, 구연산, 말산 등의 천연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산 성분들은 각질층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연이 주는 순한 필링 효과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사과식초의 아세트산은 피부 pH를 약간 산성으로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알칼리성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식초가 이런 pH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pH가 정상화되면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 강화되고 색소 침착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과식초에는 알파 하이드록시산이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고가의 화장품에도 들어가는 성분으로 죽은 각질을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색소 침착이 있는 피부 표면의 각질층이 제거되면서 점차 깨끗한 피부가 드러나게 되는 원리입니다. 제가 임상에서 관찰한 바로는 천연 사과 식초를 꾸준히 사용한 환자분들의 경우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밝아지고 균등해지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얼굴의 잔주름까지 완화되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식초의 수렴 작용과 콜라겐 생성 촉진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식초를 그대로 피부에 바르면 자극이 너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이 바로 파마산 오일과의 조합입니다. 파마산 오일은 식초의 강한 산성을 중화시키면서도 자체적으로 뛰어난 피부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마산 오일의 주성분인 팔미틱산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손실을 방지합니다. 또한 항염 작용이 있어 색소 침착으로 인한 피부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와 함께 사용하면 식초의 각질 제거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피부 자극은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두 성분이 만나면서 생기는 화학적 반응입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과 오일의 지방산이 결합하면서 피부 흡수율이 높아지고 더 깊은 층까지 유효 성분이 전달됩니다. 이는 단순히 각각을 따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환자분들에게 권하기 시작한 계기도 우연한 발견이었습니다. 당시 65세 이영희 할머니가 오셔서 얼굴 전체에 퍼진 기미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워낙 넓은 범위의 색소 침착이 있어서 레이저 치료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선 집에서 할 수 있는 자연요법을 권해드렸는데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영희 할머니의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져 있었거든요. 선생님, 이게 정말 식초랑 오일만으로 된 거예요? 라고 믿기 어려워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이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수백 명의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린 결과 90% 이상에서 만족할 만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고 색소 침착의 정도나 깊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피부톤 개선이나 모공 축소 등의 부가적인 효과는 거의 모든 분들이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재료는 천연 사과 식초와 파마산 오일입니다. 사과 식초는 반드시 모모더가 들어있는 미정제 천연 식초를 선택하세요. 투명하게 정제된 식초보다 약간 탁한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모가 들어있는 식초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거든요. 파마산 오일은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소량으로도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도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향료나 기타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파마산 오일을 사용하세요. 기본적인 혼합 비율은 파마산 오일 1티스푼에 사과 식초 1방울입니다. 처음에는 식초의 양을 더 줄여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오일 2티스푼에 식초 1방울로 시작해서 점차 농도를 높여가세요. 피부가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합할 때는 작은 유리 그릇이나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산성 성분과 반응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봉이나 깨끗한 손가락으로 잘 섞어주면 됩니다. 색이 약간 달라지면서 점성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저녁에 세안 후 물기를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기미나 잡티가 있는 부위에 소량씩 발라주세요. 면봉을 이용해서 정확한 부위에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 전체에 바르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발라준 후에는 15-2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처음에는 10분 정도로 시작해서 피부 반응을 보며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산성 성분이 피부를 약간 건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2-3회 정도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매일 사용하면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격일로 하시거나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최소 4-6주는 지속해서 사용해 보세요.
72세 김옥분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20년 전부터 우측 볼에 동전 크기의 큰 기미가 있으셨습니다. 레이저 치료도 2번 받아보셨지만 몇 개월 후면 다시 진해지기를 반복했다고 하시더군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2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미의 경계선이 흐릿해지면서 주변 피부와의 경계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색깔 자체가 한 톤 정도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화장으로 충분히 가릴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었죠. 김옥분 할머니는 이제 거울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69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손등과 이마의 검버섯 때문에 고민이셨습니다. 특히 손등의 검버섯이 워낙 진해서 사람들과 악수할 때마다 신경이 쓰인다고 하셨어요. 이 방법을 손등에도 적용해 보라고 권했는데 6주 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등의 검버섯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색깔도 많이 연해졌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제 당당하게 손을 내밀 수 있어서 좋아요. 단순한 방법인데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손등은 얼굴보다 피부가 두꺼워서 조금 더 강한 농도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혹시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아이패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하이드로겔 아이패치에 식초-오일 혼합액을 소량 발라서 기미 부위에 30분 정도 붙여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유효 성분이 더 깊숙이 흡수되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만 아이패치를 사용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로 시작해서 피부 반응을 확인한 후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만약 따끔거림이나 붉어짐이 심하다면 즉시 제거하고 찬물로 헹궈주세요. 77세 조순자 할머니는 이 아이패치 방법을 사용해서 더욱 빠른 효과를 보셨습니다. 양쪽 광대뼈 부위의 기미가 특히 고민이셨는데 아이패치를 이용한 집중 케어로 한 달 만에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하셨어요. 패치를 붙이고 TV를 보면 시간이 금세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간편한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눈 주변은 피부가 얇고 예민하므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세요. 만약 눈과 기미가 고민이라면 농도를 더욱 희석해서 사용하거나 전문의와 상담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용 후 다음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각질 제거 효과로 인해 피부가 일시적으로 자외선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고 가능하면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세요. 셋째, 처음 사용할 때는 귀 뒤나 팔 안쪽 같은 곳에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24시간 후 붉어짐이나 가려움증이 없다면 얼굴에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특히 이 과정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넷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부염이나 습진 등의 피부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식초의 특유한 냄새가 신경 쓰인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 추가하거나 사용 후 충분히 씻어낸 다음 좋아하는 스킨케어 제품을 발라주세요. 냄새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2-3분간 찜질해주면 모공이 열려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사용 후에는 차가운 수건으로 마무리해주면 모공이 수축되면서 피부가 진정됩니다. 또한 이 방법과 함께 내부적인 관리도 병행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항산화 성분이 많은 녹차를 꾸준히 섭취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수면도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많은 환자분들에게 권하면서 느낀 점은 단순히 색소 침착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피부톤이 밝아지고 모공이 축소되며 피부결이 부드러워지는 종합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환자분들의 자신감 변화였습니다. 83세 한명옥 할머니는 거울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고 하시며 오랫동안 미뤄뒀던 가족사진 촬영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피부가 좋아지니까 마음도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변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색소 침착 개선은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 보세요. 물론 이 방법이 만능은 아닙니다. 너무 깊거나 오래된 색소 침착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의 기미나 잡티,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는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세요. 어떤 분은 2주 만에 변화를 느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3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피부 타입, 색소 침착의 정도, 생활 습관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피부 재생 주기를 고려하면 최소 한 달은 지속해서 사용해야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해 보세요. 혹시 사용 중에 궁금한 점이나 이상 반응이 있으시면 즉시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연 성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아니니까요. 개인의 피부 상태에 맞는 적절한 사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색소 침착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1년 내내 빠지지 않고 사용하시고 모자나 양산으로 물리적인 차단도 함께 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식습관도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 비타민C가 많은 감귤류,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등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천연식초요법은 제가 4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발견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자연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 없이도 집에서 간단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동안 기미, 잡티, 검버섯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한숨 쉬는 시간을 줄이고 자신 있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자신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차가 정말 큽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대부분의 분들이 2-3주 정도부터 피부톤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십니다. 74세 정미자 할머니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이마와 볼에 크고 작은 기미가 여러 개 있으셨는데 특히 큰 기미 하나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10일 정도 지났을 때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뭔가 밝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3주째부터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미의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주변 피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6주 후에는 가장 큰 기미가 절반 정도 크기로 줄어들었고 색깔도 2톤 정도 밝아졌습니다. 정미자 할머니는 이제 파우더만 살짝 발라도 티가 안 난다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또 다른 환자인 67세 김수영 할아버지는 코와 이마 부위의 검버섯이 고민이셨습니다. 남자분이라 화장으로 가릴 수도 없고 워낙 진한 색이어서 사진 찍을 때마다 신경이 쓰인다고 하셨죠. 이 방법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수영 할아버지의 경우 특이했던 점은 검버섯의 크기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색깔이 점점 연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한 갈색이었는데 점차 연한 갈색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옅은 갈색으로 변해갔어요. 3개월 후에는 멀리서 보면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진 찍을 때 각도 신경 안 써도 돼서 좋아요. 손자들과 사진 찍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피부가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함께 회복하신 것 같아서 저도 뿌듯했습니다. 혹시 더 빠른 효과를 원하신다면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해 보세요. 특히 수면의 질이 피부 재생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색소 침착 개선 속도가 빨라집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 8잔 이상을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하지 않아서 색소 침착이 더 오래 남을 수 있거든요. 식단에서도 신경 써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 딸기, 브로콜리 등을 꾸준히 드세요.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 재생을 촉진합니다. 또한 비타민E가 많은 아몬드, 해바라기 씨 등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단 음식이나 기름진 튀김류는 염증을 유발해서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홍차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9세 박영순 할머니는 이런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식초요법을 병행하셨는데 다른 분들보다 훨씬 빠른 효과를 보셨습니다. 양쪽 볼에 큰 기미가 단 6주 만에 절반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생활습관을 바꾸니까 피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피부의 영양과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아침 산책은 자연광을 받으면서 비타민 D도 합성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다만 운동할 때는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운동으로 인해 모공이 열린 상태에서 자외선에 노출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실내 운동을 하거나 야외 운동을 할 때는 SPF 5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세요.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늘려서 멜라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색소 침착 예방과 개선에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요법을 시도해보세요. 하루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웃음도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웃으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이 웃으세요. 이제 계절별 관리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자외선이 강하므로 더욱 철저한 차단이 필요합니다. 식초요법도 저녁에만 하시고 낮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자외선과 산성 성분이 만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가을과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자외선이 약하므로 식초요법의 효과를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건조한 날씨로 인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 보습에 더욱 신경 쓰세요. 사용 후에는 평소보다 진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81세 최정자 할머니는 겨울철에 이 방법을 시작하셨는데 봄이 되었을 때 놀라운 변화를 보셨습니다. 겨울 동안 꾸준히 관리했더니 봄볕을 받아도 기미가 더 진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연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또한 실내 환경도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한 환경은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적정 습도 40-60%를 유지하고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화장품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식초요법을 하는 동안에는 되도록 순한 제품을 사용하세요.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간 토너나 향료가 강한 제품은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향, 무알코올 제품을 선택하시고 새로운 제품을 사용할 때는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메이크업을 하실 때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색소 침착 부위를 가리려고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것보다는 컨실러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클렌징할 때는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하고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저녁 스킨케어 루틴도 최적화해보세요. 식초요법을 하는 날에는 다른 활성 성분 레티놀, AHA, BHA 등이 들어간 제품은 사용하지 마세요. 피부에 과부하가 걸려서 자극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대신 진정 효과가 있는 알로에, 젤이나 카모마일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세요.
사용 순서는 세안 토너 식초 요법 세안 보습제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사지 방법도 중요합니다. 식초 마이너스 오일 혼합액을 바를 때는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거나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눈가나 입가 같은 얇은 피부 부위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혈자리 마사지도 병행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관자놀이, 인중, 턱끝 등을 가볍게 지압해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5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임신이나 수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부가 매우 예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다른 피부 관리와 함께 해도 되나요? 피부과 처방약을 사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특히 트레티노인이나 하이드로퀴논 같은 미백제를 사용 중이시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남성도 사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남성 피부가 여성보다 두껍고 유분이 많아서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면도 직후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넷째, 아토피가 있어도 괜찮나요? 아토피나 습진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이 있으시다면 사용을 피하세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인내심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닌 만큼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사용해 보시고 그 과정에서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마세요. 처음에는 색깔 변화보다는 피부 질감의 변화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지거나 모공이 축소되는 것도 좋은 신호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축적되어 결국 색소 침착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사진을 찍어서 기록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은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한 달 전 사진과 비교해 보면 확실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85세 서옥님 할머니는 매주 같은 조명에서 같은 각도로 사진을 찍어서 변화를 기록하셨습니다. 12주 후 처음 사진과 비교해 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니까 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건강한 피부는 단순히 색소 침착이 없는 것만이 아닙니다. 탄력 있고 윤기나며 균등한 피부톤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여러분의 피부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입니다. 아무리 자연 성분이라고 해도 개인차가 있고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